부산 건축을 말하다. 건축 부산을 말하다. 오늘도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부산의 건물,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 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산 건축문화해설사 김승혜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시간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건축물들이 상당히 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. 특히 근현대사에서 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지난번에는 그 부산의 센텀시티, 제가 그 수영 골프장이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. 네. 어저께 저도 그 관련 내용을 다른 분에게 써먹었습니다. 여기가 네. 뭐 했던 자리인 줄 아느냐. 네. 그냥 비행장만 알더군요. 저하고 네, 똑같이. 보통 그렇죠. 예, 골프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시린미수가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? 한번. 네, 오늘은 워커하우스와 워커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워커하우스? 예, 네. 상당히 좀 많이 워커 장군 뭐 관련이 많죠. 네, 예. 네, 네. 네, 워커하우스는 현재 부경대학교 내에 있는 건물로 1950년 9월 낙동강 전투의 그 워커 사령관 작전지휘본부라는 사실이 그 새롭게 조명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축물인데요. 예. 피난 수도 근대유산으로 부산시가 최근 유네스코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9곳 중 하나입니다. 예. 부경대 안에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다. 예, 저 처음 알았거든요. 예. 네, 한국 전쟁 당시 그 미 8군 사령관인 월터 워커 장군과 그 참모들의 집무실로 약 6.5m 높이의 110평 규모의 그 단층 건물인데요. 예. 돌과 그 시멘트로 된 그 거칠고 두꺼운 벽돌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벽 두께가 한 70cm나 되는데요. 포탄과 그 총탄에 견딜 수 있고 그 천장이 낮아서 지상의 벙커라고 불렸던 건물입니다. 그 옛 그 부산 수산대학 시절 워커하우스가 세워진 곳이 그 바닷가 그 뒷문 쪽으로는 그 바닷가하고 불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또 백사장도 있었습니다. 예. 그 벙커형의 그 서양식 건물로 세워진 그 워커하우스는 이곳 주민들에게 그 미국 장군의 별장 또 돌집으로 불렸다고 합니다. 1960년대 이후 그 학교 경비원의 본부, 그다음에 뭐 창고, 교수 및 학생 식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됐었는데요. 예. 1981년 대학 그 동아리 방으로 사용되다가 1990년에 화재가 나서 그 돌벽만 남겨놓고 완전히 소실돼 버렸습니다. 예. 그러다 1995년에 복원이 됐는데 모양이 옛날하고 좀 색상이 좀 다른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. 예. 그 바닷가 가까운 곳에 지어졌다고 했는데 매립지죠? 네, 그 자체가 부경대가. 네, 예. 부경대 그 현재 규정 한 3분의 2가량이 바다 매립지입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워커하우스 그 출입문 쪽에서 그 당시 그 후문이고 지금 출입문이 후문이고 그 조금 떨어져서 그 해변 모래사장이 있었고요. 예. 지금 출입문에서 그 보면 남천중학교, 그다음에 그 부경대학교 그 중앙에 있는 로타리를 지나서 이제 그 메트로시티 아파트 쪽으로 전부 바닷가였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워커하우스가 부산 수산대에 생긴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? 네, 그 워커라인 중 일부 전선이 무너지고 외관과 그 포항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고전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러다 그 대구역까지 적의 포탄이 떨어지자 그 미 제8군 사령부는 통신 장비인 그 텔레타이프가 적의 수중에 넘어갈 경우 그 당장 장비가 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예. 대구에 있던 사령부를 이 부산 수산대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. 네. 이때 그 사령부는 이기대 등 그 바닷가에서 돌을 모아서 대학 내에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. 예. 이곳에 낙동강 전투에 가장 치열했던 18일간 전투를 지휘했습니다. 예. 그 덕분에 그 통신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적의 통신 암호를 해독해서 전국에는 전쟁의 그 향배를 바꿔놓는 역할을 했습니다. 예. 상당히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큰 곳 아니겠습니까? 그럼 지금 워커라인은 지금이 어딘가요? 네, 워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밑에 그 마산 서남 쪽 진동을 기점으로 해서 예. 낙동강과 그 남강이 합류하는 창녕 남지를 거쳐서 그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외관하고 안동, 영덕을 잇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. 예. 그 남북으로 약 그 135km, 동서로 약 90km 이렇게 약 그 사각형꼴로 돼 있는 전선을 말합니다. 그 당시 그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그 최후의 방어선으로 생각을 했고, 그렇죠, 뚫리면 이제 대구하고 부산이 예, 함락되는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. 예. 워커라인 중에서 그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것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부동 전투를 들 수 있는데요.
한 달 가까이 그 잠을 못 자면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특히 그 칠곡 인근의 그 사비팔고지는 15번의 그 주인이 바뀌는 공방이 있었지만 그 절대절명의 각오로 사투리를 끝에 지켜낸 전장으로 유명합니다. 예. 그 워커 장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. 워커 장군은 1912년 그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. 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참전해서 은성 무공훈장을 받았고 제 2차 세계대전 시에 그 아프리카에서 롬멜 장군의 그 전차 부대에 승리를 거둬가지고 중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. 2차 대전 때는 미 상군 사령관이었던 그 패튼 장군 아시죠? 네. 그 패튼 장군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더럽게 잘 싸우는 녀석이라고 애정 어린 그런 칭찬을 보낼 정도로 전투를 잘하는 장군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.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13일 날 정식으로 우리 그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. 예. 정말 잘 싸웠나요? 전투에 능했나요? 어떻습니까? 예.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워커 장군은 그 호의 없이 전선을 막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. 그 찌푸차 밑에다가 그 이제 강판을 보강하고 또 그 바닥에는 흙마대를 깔아가지고 혹시 모를 그 지뢰 폭발에 대비해서 그 찝차를 타고 다녔는데요. 그 찝차 뒤에는 그 39경의 기관총을 장착해서 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기관총으로 응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다녔다고 합니다. 낙동강 전선에 그 머무를 때는 막사에서 나가면 잠시도 쉬지 않고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병을 독려했다고 하는데요. 불독처럼 그 생김새가 불독처럼 생겨서 아주 그냥 그 강인한 그 인상을 가지고 있고 번쩍거리는 그 철모를 항상 쓰고 다녀서 활동적이고 과감한 군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 또 벼랑간 나타나서 전선의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요점을 정리해서 작전 지시를 내린 뒤에 또 바람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그 전선이 매우 어려웠을 텐데 장병들에게 그런 지휘관이 있으면 참 힘이 나죠. 네. 워커 장군은 그 전장을 다니면서 우리 젊은 장군들에게 그 전투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면서 서로 이제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요. 병사들과도 그 침식을 함께 하기도 했답니다. 전장을 누비면서 장병들에게 이제 그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.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. 낙동강 방어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.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이 있을 수 없다.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. 사수 아니면 죽음뿐이다.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. 이렇게 독려하시면서 적을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게 했답니다. 워커 장군은 또 기본적으로 낙동강 방어 전략을 그 취약한 방어선의 예비 병력을 또 인근 부대의 병력을 차출해서 긴급 투입해가지고 병력의 열세를 커버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. 메가드 장군 못지않은 활약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메가드 원수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총괄 지휘를 했다면 그 워커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서 그 전장을 누비셨는데요. 워커 라인인 그 낙동강 전선을 그 막아줌으로써 인천 상륙 작전을 그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그 분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지금 서울 그 도봉역 인근 도로상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날 미군 제24단 그 중대장으로 복무 중에 있는 그 25살짜리 아들 그 샘 워커 대위한테 그 은성무공 훈장을 직접 달아주기 위해서 그 식장으로 달려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. 그가 탄 차량이 그 후퇴 작전 중인 그 우리 한국군 트럭과 충돌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아이러니하네요. 우리 군용 트럭에 참변을 다했던 참 안타깝습니다. 네, 참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. 그 사흘 전에 그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게 그 무공훈장을 수여했고요. 또 메가다 원수는 본국에다가 그 대장 승진을 상신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. 제 1차 대전 때는 대대장으로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군단장으로 그 민첩한 작전하고 용맹을 떨쳤던 그런 장군인데요. 우리 전장에서 우리 군의 트럭에 부딪혀 사고사로 42년간의 군대 생활에 그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. 그보다도 그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터인 그 한국 땅에서 이제 모처럼 그 부자지간에 만나게 되었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워커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만큼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
워커 장군이 약 5개월 10일 정도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전장을 지휘하셨지만 네. 어느 분보다도 그 업적이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그 자유민주 국가로 남게 했던 워커 장군을 기린 뜻에서 워커하우스는 그 원형을 조속히 복원하고 예. 앞으로 인류의 그 유산으로 영원히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당연합니다. 네. 자, 오늘 워커하우스 부경대 쪽에 있었던 워커하우스 워커 장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회